곱셈 공식의 도형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은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밑변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가로의 길이 A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로의 길이 B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길이에 관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단 길이에 관한 것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에 대해서 자,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L이라는 길이 말고 둘레의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둘레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더해주고 각각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A와 B를 더한 것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넓이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넓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두 번째는 직육면체에서 나타나는 활용법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윗변, 그 다음에 앞면, 윗면, 앞면, 그 다음에 오른쪽 면,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면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의 가로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B, 그 다음에 높이를 C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우리가 나오게 되냐면 일단 길이에 관한 것은 둘레의 길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둘레의 길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맞모금의 길이도 알아야 돼요. 맞모금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이것의 부피. 부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부피도 있고요. 자, 하나하나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둘레의 길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길이가 바로 하나, 둘, 셋, 넷. B도 두 개, 네 개, C도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의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이를 의미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대각선의 길이, 요 꼭지점으로부터 요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걸 구해내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밑면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높이가 C였는데 요게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이는 요 밑면에서 대각선의 길이, 요 길이는 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c인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곱과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 l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l의 제곱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과 그 다음에 높이 c의 제곱을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 l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를 이렇게 씌워준 것이 바로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는 간단하죠. a와 b와 c를 곱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요. 건널비. 자, 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건널비. 건널비라는 것은 이제 앞면과 넓이가 같은 것이 뒷면이 있고요. 오른쪽 면과 같은 것이 왼쪽 면이 있고요. 윗면과 같은 것이 아랫면이 있겠죠. 각각 같은 면은 두 개씩 존재하는데요. 각 면들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 중에 바로 두씩 곱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바로 이것의 두 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직육면체에서는 이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분석 문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의 겉넓이가 그랬어요. 일단 겉넓이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나왔습니다. 모서리의 모서리의 합이 나왔고요. 자, 이때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넓이는 일단은 우리가 이 상자의 가로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B,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C라고 하고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죠. 겉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문자들 3개 중에 둘씩 곱한 것들의 2배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겠고요. 자, 모서리의 합이라는 것은 바로 A, B, C가 모두 4개씩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각선이라는 것은 가로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의 제곱. 자, 요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 자, 이것이 대각선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자, 상자의 겉넓이가 24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합이 2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사용돼야 될 식은 바로 곱셈 공식이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식을 사용을 하게 되냐면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 공식을 활용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바로 어디에서 등장을 하게 되나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4에다가 A뿔 B뿔 C를 곱했더니 28이 됐다는 얘기는 A뿔 B뿔 C가 바로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7. 다음 A제곱, B제곱, C제곱은요. 바로 대각선인데 대각선이랑 관계가 있죠. 그런데 대각선에서 루트가 사라진 형태니까요. 자, 이것은 결국은 대각선의 제곱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대각선의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이 부분 2배 AB, BC, CA는 바로 겉넓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넓이는 2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7의 제곱이 대각선의 제곱 플러스 2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제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 대각선을 선생님이 t라고 한번 더 보기로 할게요. 그러면 이 t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7의 제곱, 즉 49에서요. 24를 뺀 것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25가 되겠고요. 바로 t의 값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길이나 넓이, 부피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대각선의 길이라는 것은 양수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역시 원에 내접하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B라고 두고요. 자, 각각의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한번 해보죠. 자,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일단은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라는 것은 A와 B를 더한 것들이 2개씩 있으니까 2배 한 것이 바로 3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바로 대각선의 길이 13의 제곱과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넓이 S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A와 B의 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식들을 가지고 이제 구해내면 되겠는데요.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를 더한 것은 17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3의 제곱 16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a 플러스 b는 17에 이것의 양변을 제곱하면 우리가 a, b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산을 해보면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자, 이것은 17의 제곱, 바로 28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바로 169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2ab의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2ab는 289에서 169를 뺀 거니까요. 12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바로 만족하는 ab의 값은 6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둥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대각선 AB의 길이가 루트 14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건널비가 22일 때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4라는 얘기는요. 가로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B, 그 다음에 높이를 각각 C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루트 14라는 뜻이니까요. 바로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은 1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널비가 22라는 얘기는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바로 이것이 2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자, 각각이 4개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총 4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2차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공식을 써보기 위해서 오른쪽에다 정리를 해보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그랬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둘이 곱한 거에 2배씩이라고 얘기했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건 a뿔, b뿔, c를 알면 되잖아요. 구하라는 게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a뿔, b뿔, c를 선생님이 t라고도 볼게요. 그러면 t제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걸 t라고 뒀다는 얘기죠. 자, t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은 1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a, b, b, c, ca의 합은 플러스 2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더한 값이 3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t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넓이, 부피 이 모든 것들은 음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t는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가 되냐면요. t는 6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건 바로 그것의 4배, 4배라고 했으니까요. 2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